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어머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압도적인 1위가 영어가 아니라 한글과 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가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문이 집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5에서 10세 아들 육아는 책 읽기가 전부다 라는 책을 쓰신 박지원 작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네네네. 너무 재밌는 게 감사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엄마들이 카페 우연히 이제 모였어요. 1학년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다 얘기하는 게 아들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 대한 걱정. 제가 가만히 엄마들을 관찰해 봤죠. 그랬더니 다들 아들 엄마인 거예요. 딸 엄마는 없어 이미.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들 엄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아들들은 왜 이렇게 키우기가 어렵지? 나도 아들을 키우니까 한번 쭉 보자. 그래서 이제 6학년까지 키우고 나니까 야 역시 아들은 좀 다른 게 있구나. 그러면 그걸 좀 엄마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특별히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맞아요. 네네. 그냥 기본 네네. 듣고 말하고 쓰는 영역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작가님 보시기에 네네. 우리 아들들의 듣기나 말하기의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은 안 듣죠. 그리고 이거 좀 슬픈 얘기예요. 제가 한 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네. 모르는 사이인데 자기가 뭐 어떻게 유치원에서 뭘 배웠고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면서 안녕 잘 가 이러는데 뭔가 씁쓸한 거예요. 내가 왜 기분이 씁쓸하지? 난 좋은 아이와 이렇게 대화를 밝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 저학년이었는데 우리 아들보다 말을 잘하더라고요. 항상 얘네들은 말들이 되게 짧고 불분명하고 애매하고 그리고 막 그냥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아이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엄청 깜짝 놀랐었죠. 네네. 여자애들은 말을 네네. 진짜 잘하긴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상대방에게 묻기도 해요. 심지어는. 네네네.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런 네. 게 왜 안 될까요? 제 책에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언어 능력이 확실히 늦게 발달한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놀이 문화랑도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놀이에서 언어가 사용되는 비중이 너무 적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제 잘하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잘하다가 원래 맨 처음부터 무조건 남자 선생님 아니었어요. 아, 그랬구나. 원래는 처음에는 네네네. 여자 선생님이 몇 분 계셨는데 네네네. 뭐가 안 되냐면 네네. 푸슈 빡 두두두두 이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남자애들이 놀이할 네. 때 쓰는 단어가 맞아요. 몇 개 안 되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다 네. 대부분 네. 약간 말이 아니고 약간 네. 의성어. 의성어 같아요. 네. 네네네. 그리고 이런 걸로 막 네. 이런 걸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남자애들이 사실 놀이를 할 때 네. 말할 일이 별로 없을 수 있다라는 걸 되게 정말 공감되는 없어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우리 아들 단체 카톡방을 한번 봤거든요. 허락하에. 단톡방을 봤어요. 네, 카톡방을 봤는데 너무 재밌다. 제가 아들의 얘기도 단톡방. 시작 안 했는데 아직 아니 얘기도 시작을 안 했는데 아니 무슨. 그 주제 자체가 너무 벌써 주제가? 신비해요. 우리 아들의 단톡방을 딱 봤는데 얘네들은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뭐냐면 짤들이나 짤. 아니면 이모티콘인데 이모티콘 참 의미 없는 거 뭐 어쩌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춘 이런 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없는 거를 10개, 20개를 보니까 그거 자체가 얘네들은 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모티콘이나 짤이나 이런 것으로서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그냥 표현해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머님도 이거 들으면서 이게 언제쯤이면 좀 따라잡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핵심은 뭐냐면 네네. 30살이 되어도 네네네. 나아지지 않는다.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평생 못 따라잡아요. 왜냐면 저랑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는 벌써 승패를 알고 있어요. 아 밀리겠구나 우리 아빠가. 아직 평생 힘들지 않을까요? 네, 저도 오늘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일단 첫 번째로 글 쓰기 전에 네. 아들은 말과 언어 체계가 다르다. 이거 실망하지 말라라는 게 되게 네네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네네. 같아요. 이거 모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옆에 있는 그 유니콘 같은 딸을 만날 때마다 내가 계속 쎄한 느낌. 이 맞아요. 느낌 사실 누구도 말로 안 꺼냈지만 다 느끼고 계셨을 네네.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네. 중요한 건 중심 잡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작가님도 겪으신 일이고 네네네. 모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 네네.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일 수 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했던 레너드 삭스 박사님이 우리 아들 5세의 언어는 옆집 딸내미 3.5세와 같다.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네, 주셨어요. 맞아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네네. 조금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아들의 말하기 한번 넘어갈게요. 일단 글보다 말발을 좀 향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자,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네네. 있는지 궁금한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사실은 사회관계를 하면서 말발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실전이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집에서 말발을 늘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듣기를 저축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남자아이들은 듣기가 안 돼요. 네, 얘기를 뭔가 집중해서 듣는 걸 굉장히 힘겨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 가보세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책걸상에 앉죠. 선생님 얘기를 듣잖아요. 듣기를 제일 중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듣기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치원 때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옛 이야기죠. 이게 왜 좋으냐면 옛 이야기가 군더더기가 없죠. 사건이 계속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데렐라 얘기를 하자면 뭐 엄마 죽죠, 아빠 재혼하죠,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중에 또 왕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정말 계속 나와요. 사실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쉬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남자아이라도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직접 읽어주셔도 되고 요즘에는 뭐 음원도 있고 CD도 있고 전자펜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듣기를 저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귀에 저축될수록 나중에 이 아이가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듣기를 먼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옛 이야기는 할머니가 말로 전해주던 거기 때문에 자극적인 얘기는 계속 살아남아요. 그리고 재미없는 부분이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다듬어져 있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네네네. 네, 아이들이 듣기 좋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듣기가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맞아요. 이걸 쌓아주기 위해서 네. 너무 문학으로 가지 말아라.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를 수 차이가 있다. 있을 수 있다. 맞아요. 네. 항상 유저 중심으로 생각하자. 좋아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말하기보다 중요한 건 네네. 듣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듣기는 엄마와 대화, 상호작용. 제일 좋죠. 제일 네. 좋죠. 이 네. 상호작용도 좋고 네네네. 이게 처음에 조금 부족할 때는 네네네. 처음에는 계속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네네네. 좋다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상호작용만큼 좋은 건 없죠. 사실 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엄마가 들려주는 거랑 CD가 들려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 이거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 읽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좋아요. 네네네. 일단은 아들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부터 좀 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들들의 책 읽기 특성이 있습니까? 저는 아들들이 책을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뭐예요? 네. 좀 버거운 거예요. 그때. 아. 그게 버거운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규제고요. 만약에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더 잘하려고 해요. 저는 심지어 이런 아이도 봤어요.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이 약간 언덕인데 거기를 줄넘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을 봐요. 나 잘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것으로서 유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좀 만만하고 잘하는 거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책은 싫어요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얘가 아직 어려운 거야. 한글을 배웠다고 아이들이 바로 책 읽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추상적인 문자를 흡수해서 그걸 읽고 해석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읽기 과도기일 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동영상이 많고 사실 너무 화면이 빠르고 소리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현란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재미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예. 아이가 5세까지는요 뛰어다니면서 몸을 발달하는 시기잖아요. 애가 누워있던 애가 앉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동영상이 필요한가요?
전혀 필요하지 않죠. 얘는 지금 이걸 잘 해내면 이 구간에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영상이 쏙 들어와 버리면 이 과정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아이한테 영어를 좀 노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영어를 노출해 줘야 되는구나. 이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때 아이가 5살 정도 됐었나? 이랬는데 1시간 반 동안을 애가 얼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되게 뭐가 이상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안 좋다는 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뭐 화장품을 샀는데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피부가 너무 괜찮아졌어.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스테로이드가 들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과한 효과는 결국은 아이에게 좋지 않다. 심지어 아이가 성장 발달에 있는 단계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조금 보여주는 거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가끔 보여주는 건 괜찮지만 주기적으로 애가 유모차에 앉을 때마다 보여주면 안 좋다. 네, 그거죠. 네네. 좋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들에게 책을 읽히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처음에 듣기를 충분히 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고요. 걸으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아이가 머릿속에 이야기를 입체화하는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는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좀 위주로 해서 편안하게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일기책으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책, 뭐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얼굴의 엉덩이에요. 엉덩이 탐정 같은 거. 엄마들은 싫어하지만 아이는 좋아하잖아요. 쾌걸조롤이나 아니면은 개냥이 수사대도 마찬가지고 좀 어렵지 않은데 또 만화 같긴 한데 근데 글줄이 있는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좀 편안하게 읽기책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책에 좀 공통점이 있어요? 아,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은 보통 네. 책을 볼 때 내용이 알차고 그림이 수려하고 마지막에 교훈이나 또는 감동이 좀 있으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책을 좋아하는데 남자아이들은 첫 번째도 재미고 두 번째도 재미고 세 번째도 재미라는 거죠. 남자아이들은 재밌으니까 책을 읽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슨 과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과학책을 읽겠어요? 아니면 수학이 좋아서 수학 그림책을 읽겠어요? 재미있으면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초등학교 이후에 들어가면 이런 책들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건이 막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윈피 책이 그렇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니까. 그걸 보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 계속 이어져요. 아니면 생각이 되게 기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13층마다 이게 올라가요. 나무집. 이거 되게 기발하죠. 아니면 행동 자체가 웃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장이 뭐가 되면 막 팬티만 입고 막 하늘을 날라. 캡틴 언더팬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미있는 책들은 남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책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면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려 이런 애들이 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책으로 끌고 가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어야 한 권 읽고 한 권 읽어야 두 권 읽고 그래야 또 10권도 읽고 그 사이에서 아이의 읽기 능력이 키워질 수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재미라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미가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가장 공감되는 대목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에게 네네. 가장 중요한 동기는 재미다. 맞아요. 네, 그들은 네, 나중에 네. 없어요. 맞아요. 지금의 맞아요, 맞아요. 재밌는 게 네네네네. 중요해요. 네, 맞아요. 자, 다음으로 또 제가 궁금한 게 네네.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아들들 지도하면서 진짜 좀 궁금한 게 네. 남자애들이 네, 유독 글 쓰기 싫어해요. 네, 맞아요. 그래도 책은 좀 읽겠다 싶은 맞아요. 애들이 있는데 네네네. 읽는 건 둘째치고 네네. 쓰는 게 안 되나요?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쓰기는 네. 사실은 남녀노소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유독 싫어하죠. 읽기보다 더 싫어하는데 학교 신체 검사할 때 악력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게 1학년 아이들이 아직 약하니까 이 펜을 잡고 동그라미 그렸다가 직선 그었다가 우리나라 또 받침도 있으니까 쓰기 자체가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쓰기 능력은요, 나중에 중등까지 다 이어져요. 중등에서 수행평가가 가장 많은 게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쓰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하냐? 제가 봤을 때 이 정립기는 1, 2학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2학기 되면 다 한다니까요. 그때 누가 잘하나 아이를 잘 북돋아 주시면 돼요. 이때는 핵심이 길게 쓰는 거, 길게. 엄마가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막 박수 치고 스티커 붙이고 춤추셔도 돼요. 아이들은 쓰기는 좀 싫지만 이런 반응, 엄마가 막 칭찬해주고 선생님이 도장 찍어주고 이런 게 하나의 놀인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기분 좋은데 하면 더 쓰게 되죠.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아들이 쓰기 싫어하는 거 사실 생물학적으로 쓰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 맞아요. 네.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느린다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네, 좋은 부분들도- 지적이세요. 네, 네. 이런 부분들도 되게 네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네네. 다른 친구들보다 쓰기를 더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아들이 그렇게 힘든데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글을 네, 쓰면 네. 반드시 의미를 줘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옆에서 네. 보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계속 치열함, 정말 네. 좋았다, 네, 의미 맞아요. 있었다, 네네. 그 경험이 네.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 우리 몫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쓰기 전에요. 손에 힘을 기를 수 있는 단계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게 제일 좋은 게 그리기죠. 7세 정도가 되면 파스텔 색연필이나 연필하고 비슷한 색연필 있잖아요. 지구 색연필도 좋고 그런 걸로 먼저 낙서 많이 하게 하세요. 레고 조립도 손에 힘을 기르는데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아이가 뭔가 썼다 이랬을 때 하나만 안 하시면 돼요. 맞춤법 지적. 맞춤법 시험에 나오는 건 고쳐주시는 게 맞는데 애가 일기에서 그렇게 썼을 때 그걸 고쳐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엄마가 꽂혀요. 아빠가 꽂혀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많이 고쳐줬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안 바뀌지? 생각을 해봤어요. 얘는 하기 싫은 걸 썼잖아요. 재밌었다. 일기가 끝났죠. 이제 놀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일로 와봐, 앉아봐. 야, 주눅주눅이지. 주눅주눅 빨리 지우개 가져와. 요거 빨리 지워. 이렇게 하면 아이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좋은 경험으로 끝난 네, 거지. 입력이 안 되고 심지어는 쓰기가 재미없어져요. 아, 이거 힘들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그럼 난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아들이 영어 네이티브는 아니에요. 근데 한글 네이티브야, 다행히. 그래서 얘가 하루 종일 한글을 쓰잖아요. 학교 가서도 쓰고 친구들하고 써도 심지어는 책도 읽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한글 자극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읽기책이죠. 네, 읽기책을 통해서 아이가 이걸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자, 그러니까 결국 네. 글을 쓰게 하는 걸 그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 글쓰기의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 네네. 순간이 네. 되게 즐겁게 끝내야 된다. 네네네. 왜냐하면 네. 쓰기 자체가 재미없다. 애써 했는데 이게 더 재미없어지게 하면 최악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진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 살짝 껴 넣어보자면 네네. 배우지 않겠다라는 아이를 가르칠 방법이 없다. 맞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적과 획순 같은 거, 네네네. 오타 같은 거 이게 네네. 너무 꽂히지 말자.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감정을 무너뜨리는 선까지는 가지 말자. 맞아요. 이게 포인트가 될 수 네네네. 있겠네요. 좋아요. 네네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엄마들이 또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맞춤법하고 또 하나 꽂히는 게 재밌었다. 애들 일기가 원래 그래요. 오늘은으로 시작해서 재밌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하루 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내일도 또 재밌었다로 끝나죠. 내일은 뭐 다르게 끝날까요? 다 똑같은데 엄마 입장에서는 재밌었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다양한 표현, 좀 뭐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아이한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야, 재밌었다 말고 다르게 좀 써봐. 야, 표현이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말하시면 아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거는 아이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방법인데 저는 좋았다고 느꼈어요. 이게 빙고판처럼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놓는 거예요.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슬펐다. 요즘에는 감정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뽑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프린트해서 맨 일기장 뒤에다가 붙여 놓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것을 하나씩 쓸 때마다 색칠하는 거죠. 빙고가 되면 더 좋고 그러면 아이는 이 표현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색칠하고 싶어가지고 이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놀이로 전환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애가 재밌었다 해서 좀 바꾸고 싶다 이러면 그렇게 방식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내 아이가 좀 비유나 아니면 이런 표현력이 좀 좋아지고 싶다 이러면 이 본문에서 바꾸시면 너무 이게 일이 커지고요. 그거는 날씨에서 출발하시면 좋아요. 날씨. 보통 날씨가 어떻게 표현하나요? 비, 맑음, 흐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짧은 단어를 문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B라면 하늘이 주룩주룩 눈물을 흘린 날. 애들은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뭐 햇살이다 그러면 아 오늘은 더워서 잠바를 벗고 싶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날씨를 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날씨는 사실 길어야 반줄이에요. 아이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이거는 재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나하나 하시면 나중에 이게 본문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들으면서 네. 되게 이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네. 우리가 아이한테 뭐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일기를 네네네. 쓸 때도 네네. 한 단계 더 나아지려면 네네. 재밌었다 좀 바꿔줘야 돼요. 근데 네. 그거를 내가 가르치듯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이가 선택하는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맞아요. 맞아요. 잘 기울이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교육의 좀 노하우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냥 A는 A야라고 말하는 게 가장 쉽고 효율적인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선 전혀 효율적이고 재밌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른이 그 방식을 생각해내는 거는 또 우리의 몫인 거죠. 맞아요. 네네. 우리는 가르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침해일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일기를 쓰는데 자꾸 침해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내 일기잖아. 맞아요. 기분 나쁘죠. 네. 맞아요. 내 일기를 너무 검수를 많이 해. 맞아요. 너무 통제해. 너무 여러 사람이 봐요. 네. 네네네. 내 일기가 아니야.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느낄 수 네네.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가르칠 때 아들이 선택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수 놀이화하는 있겠다.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아들은 그랬을 때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뭐 대부분의 이야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우리 아들 키우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네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집에서는 이게 청포도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제가 이마트에 가서 그날 청포도를 사왔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이 영화를 보면서 청포도를 보고 있었고 좀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저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를 부르는데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크고 재지게.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남편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 걸.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이가 벌써 눈이 흰자가 보이는 거예요. 목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더니 애를 뒤집어가지고 등을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치는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들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119가 왔는데 그제서야 봤더니 바닥에 청포도가 으깨져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들은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19 차에 남편하고 아들이 타고 갔죠. 저는 옷가지랑 이런 것들을 챙겨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한 30분인가 가는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장애인이 되겠구나, 살아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 게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급실에 갔죠. 근데 아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의 뇌는 좀 유연해서 산소 공급이 좀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물론 애가 막 너무 까먹고 이럴 때는 얘가 그때 청포도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까먹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청포도를 어렸을 때 먹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거야. 그래서 네. 그날 이제 새벽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랑 같이 이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평범한 하루가 시작이 됐죠. 저한테 그 전날과 그 다음날이 똑같았을까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하루하루가 다를 네.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아이가 죽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아이가 살아있으면 우선 제 할 일을 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 아이니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많이 만날 때 네네. 되잖아요. 네네네. 그랬을 때 이 어머님들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맞아요. 아이를 생각할 네네네. 때 네. 잘하고 있는 면도 있고 부족한 네. 면이 있으면 네네네. 꽂히는 건 부족한 맞아요. 네, 맞아요. 그쪽을 네. 좀 많이 보시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청포도 사건이 모두에게 내려놓음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네네네. 마지막에 네. 교훈도 되게 있는 시간이었던 아,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움을 위해서 참여해 네. 주신 우리 박지원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